자, 8월 23일 일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펜을 드시고, 펜을 들어주시고, 실제 노트 준비하셔서 또는 A4 용지 준비하셔서 강의 듣는 것처럼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요 일정이 몇 개 남아 있었죠. 첫 번째는 9월 16일 9월 모평 있다는 거 단기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단기 목표로. 그리고 6+3 결정 빨리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학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기소개서 이 틈을 타서 틀을 다 완벽히 짜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요거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거 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수능에 대한 스탠스와 이제 내신은 끝났으니까 수시 준비에 대한 스탠스를 맞춰야 되는데, 수시를 교과만 쓸 거면 뭐 크게 준비할 사항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 논술이나 뭐 자기소개서 있는 전형이나 면접 전형이나 적성 전형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도 요거랑 같이 스탠스를 가져가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쪽에 몰빵하는 건 안 좋고, 역시나 나는 정시에 올인하겠어 라고 하셔도 수시는 6개 학교 쓰셔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수능을 잘 볼 것 같아 라고 하면 수시를 좀 높여서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쓰시고, 난 수능에 자신이 없어 라고 하면 수시에 현실적이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대학으로 좀 반영을 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두 개에 대한 여러분 태도는 두 개 다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매일 공부에 언수의 과탐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언수의 과탐이 다 들어있고, 하루에 뭐 예를 들어 4지문이라든지 수학 10문제라든지 외국어 뭐 5문항이라든지 과탐을 뭐 예를 들어 5문항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트로 꼭 시간을 두고 풀어야 되고, 푼 다음에 채점을 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 철저하게 오답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3종 세트예요. 매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지금 며칠 남았죠? 103일 정도 남았어요. 100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수능이 뭐 총점이 한 50점 오를 수 있는 이런 공부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는 몇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잠시 멈춰놓고 뭐 A4 용지에 문제를 풀어서 같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확통 문제네요. 확통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잠시 멈춰놓고 풀시던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본인이 푸셔야 돼요. 꼭 본인이 푸셔야 되고.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네요. 누누이 등장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다시 한번 메모 정리 좀 할까요? 그렇죠? 다 알고 있겠지만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산 확률 변수는 떨어질 산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분포고, 연속하지 않은 분포고, 연속한 분포는 말 그대로 연속한 분포인데 얘는 표로서 나타내는 게 적합되고 얘는 그래프로서 나타내는 게 적합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고 얘를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예시로 이항 분포를 배운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예시로 정규 분포를 배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항 분포 B, N, P 여기는 N, M, 시그마 제곱 그쵸? 이런 큰 틀은 이해하고서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를 냈구나. 근데 미적분이랑 같이 냈구나. 또는 뭐 수투랑 같이 냈구나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죠. 문제 읽어보는데 닫힌 구간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확률 밀도 함수의 일부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일부가 이렇게만 그려진 거지. 이렇게만. 그래서 1에서 3 사이는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0에서 4 사이에서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고 나번 조건 보니까 0에서 4 사이는 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일단 이어져야 되겠네. 연속인데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소리는 뭐지? 연속과 미분 가능성 수투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낸 겁니다. 여기서도 미분 가능이 커요, 연속이 커요? 집합으로 따지면 연속이 크다고 했죠. 연속 가운데 미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서 연속인 게 있어. 이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죠? 첨점이라고 했어요. 첨탑 하면 뭐야? 뾰족탑이죠. 그래서 뾰족점이 연속은 하나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 얘는 연속은 하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서 연속인데 얘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니까 얘는 분명 이렇게 증가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연속이 되고 미분 가능한 점이 아니라 어떤 점이냐면 분명 이렇게 해서 꺾이는 뾰족점일 거야. 뾰족점. 됐죠? 그것까지는 이해됐네. 근데 얘에서만 뾰족점이니까 얘는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쵸? 얘는 이어져야 되고 얘는 뾰족점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쵸? 당연하게도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걸로 확신이 되죠.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마이너스 6분의 1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1에서 3 사이에서. 요 사이 기울기를 한번 보자고. 요 사이 기울기. 3만큼 감소할 때 얼마만큼 떨어졌죠? 2분의 1만큼.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든. 그쵸?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점이 아닌 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세 번째 다해서 추론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이 형태가 되면 얘가 다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죠. 그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건 뾰족점에 해당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1차 함수의 형태로 얘가 그려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1에서 2의 사이에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에서 2의 사이에 값만 구하면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얘는 뭐 너무 쉬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사다리꼴 넓이 하죠. 사다리꼴 2분의 1 됐죠? 2분의 1 윗변을 구해야 되는데 윗변 그래프에서 이제 윗변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여기 계산을 해주세요. 여기 얼마죠?
2일 때 3분의 1이겠네. 그치? 3분의 1. 너무 쉬워요. 여기 6분의 그러면 2겠죠. 여기 6분의 3, 6분의 1. 1차 함수는 동간격으로 끊었을 때 무슨 수열이 돼요?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쵸? 등차 수열이 돼. 그럼 여기가 6분의 3이고 6분의 1이잖아. 1하고 3. 2도 동간격이죠. 그치? 동간격으로 끊었을 때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 돼야 되니까 6분의 1씩 줄어든 거겠구나를 연상을 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얘기로 로그 함수를 여기를 동간격으로 y축을 동간격으로 끊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죠? x축은 등비 수열이 되겠다라고 했고, 지수 함수를 여기를 동간격으로 끊었을 때 x축 방향으로 동간격을 끊었을 때 이쪽은 뭐가 되겠다? 등비 수열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쵸? 1차 함수는 여기를 동간격으로 끊던 둘 다 등차 수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높이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높이 얼마?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답 여러분이 12분의 5라고 계산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 3번 이렇게 되겠네. 쉽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평가원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 문제네요. 삼각함수 문제. 잠시 정지해 놓으시고 A4 용지에 그림을 크게 그리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풀었으리라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풀 때 반원이 나왔잖아. 여기 직각 표시 안 하면 바보죠. 정말 이 직각 표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db라는 이 성분이 주어졌는데 얘는 동떨어져 있지. 그럼 너네가 보조선을 이걸 그릴 생각을 안 해도 안 됩니다. 그쵸? 직각이 나오게끔 그려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길이 먼저 구해봅시다. 여기가 4고 여기가 5래니까 당연히 CB의 길이는 3이겠다. 5, 4,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해볼까요? 알파.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될까? 사인 알파. 감사합니다.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될까? 5분의 3이 되겠지. 그럼 세타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타라는 각은 결국에는 요 우리 새로 그린 직각 삼각형에서 전체 90도에서 베타랑 알파를 빼면 세타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럼 베타도 구해야 되겠네. 베타. 자, 그럼 AD 길이는 얼마일까라고 생각해보면 DB 길이가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24가 되겠네요. 그치? 2 루트 6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사인 베타라고 부르는 것은 5분의 1이 되겠고요. 코사인 베타라고 부르는 거는 5분의 2 루트 6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세타를 정의 내릴 때 세타라는 거는 결국 요 90도 빼면 얘랑 합이 90도여야 되니까 세타는 90도에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를 뺀 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세타라는 거는 결국 사인 2분의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거와 같은데 2분의 파이에서 예각을 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변하게 되고 맞죠? 얼사탄고에서 얼의 영역이니까 1사분면의 영역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꼬꼬마 싸싸죠. 싸 이렇게 변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구한 것들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루트 6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 돼서 정답 25분의 6 루트 6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쉽죠? 자, 이걸 사고를 못한 거는
일단 이거 직각 표시하고 여기 동떨어져 있는 선분을 이렇게 이어서 직각 표시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사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파악할까? 여기서 막 직각삼각형을 내리고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길이를 구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각과 이각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90도에서 빼주면 어차피 우리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는 사고를 가지면 되겠죠. 그치? 이런 문제는 필히 등장할 겁니다. 필히. 삼각함수는 어떻게 되는 이번 시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아직 문자를 통해서 안 본 사람은 삼각함수는 꼭 오늘 꼭 삼각함수만이라도 즉 삼각함수만이라도 제발 좀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꼭 좀 다시 풀어라 라고 했어요. 꼭 좀 삼각함수와 연관된 단어는 만약에 수리 나형을 보는 친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수원에서 삼각함수랑 사인 코사인 법칙만 보면 되겠죠? 근데 수리 가형을 보는 학생들은 수원 이 부분 하고 플러스해서 미적분해서 이런 덧셈 법칙이나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든지 그런 문제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한 세트야, 한 세트 삼각함수는. 그래서 요거는 꼭 요번 핵심 포인트다. 풀 수 있는 4점짜리 문제, 풀 수 있는 4점짜리 문제에서 요게 등장할 것이다. 삼각함수가. 이걸 맞춰야지 2등급 이렇게 1등급 갈 수가 있다. 2등급, 1등급 맞으려면 꼭 하시라 라는 거죠. 자, 이 문제 한번 보시고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일부러 지금 수리 가형, 나형 구분 안 하고 공통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로 등장을 시켰어요. 가형, 나형 구분을 안 하는 문제입니다. 둘 다 등장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연속함수 fx가 다음 실수의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너무 많이 봤어. 가번 조건 뭡니까? 가번 조건 뭡니까? 그쵸. 우함수, 짝수함수라고 했어요. 우함수, 짝함수. 우함수, 짝함수 뭐라고 했어? y축 대칭함수. 저 식 보고 딱 등장하셔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얘는 뭐야? 주기함수. 그쵸? 이렇게 됐죠. 최소 주기가 2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소 주기가 아니더라도 주기는 2마다 또 1마다 돌아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2마다 돌아오는 거는 확실한, 그치? 최소 주기가 2가 아닐지라도 2마다 돌아올 수 있는 함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연속 함수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이렇게 된 거지.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우함수, 짝함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등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정적분 범위가 이렇게 등장하겠죠. 얘가 등장했네. 얘가 xfx. 자, fx가 무슨 함수인데? 짝함수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제곱인데 됐니? x제곱인데 여기다 x를 하나 더 곱했어. 그럼 몇 승이 돼? x 3승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니? 그쵸. 홀함수가 되지. 홀함수. 그치? x 1승 홀함수 기함수 곱하기 짝함수는, 그치? 짝함수 우함수는 뭐가 돼? 궁극적으로? 홀함수가 되겠죠. 기함수가.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 xfx를 gx라고 두자.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럼 결국 g-x는 뭐냐? x 자리에 모두 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건데 근데 fx랑 f-x랑 가번 조건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냐면 x, f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결국 얘는 g의 x에다가 이게 gx였으니까 문제에서 이게 gx에다 마이너스를 한 거잖아. 그럼 얘랑 같다라는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기함수, 홀함수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지. 그쵸?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그치?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그럼 기함수니까 얘는 당연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fx는 기함수는 어떻게 되지? 홀함수는 0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캐치를 하겠죠. 그럼 1부터 7까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치? 이런 범위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끌고 오지? 얘로서 끌고 와야지. 뭐? 얘로서 끌고 와야지. 얘 범위를 치환하셔야 됩니다. 치환 잘하죠. 치환 적분, 치환 미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치환하면 좋을까? 얘를 끌고 오고 싶어. 얘가 전체 차이가 얼마야? 1부터 7 차이가 얼마야? 6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끌고 오고 싶지 않아? 그치? 그러면 x를 뭐로 두면 돼? x를 t 플러스 4로 두면 되겠지. 변역을 생각해봐. x가 1일 때 t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고 x가 7일 때 t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얘를 전체를 dt로 전환하자는 거지. 치환해서 이렇게 치환해서 dt로 전환하면 x가 1일 때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7일 때는 t의 범위가 3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되고 x에다가 t 플러스 4 집어넣고 ft 플러스 4가 되겠네. 그치? 얘는 뭐야? t가 되겠죠. 그치? 1차식이니까. 자, 그러면 ft 플러스 2랑 뭐랑 같은데? 이만큼 차이 나는 식이랑 같다며. ft 플러스랑 같겠죠. 얘랑 또 뭐랑 같은데? ft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 대신 뭐 집어넣을 수 있어? ft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위에다 식 풀어보면 결국 준식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t 플러스 4의 ft의 dt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럼 요거 전기할게요. 요거 전기하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t ft dt 플러스 4배의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t dt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럼 얘가 어디로 빠진다는 거 알고 있어? 0으로 빠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치? 왜? 기함수니까. 홀함수니까. 그치? 홀함수는 여기 적분하고 여기 적분이 상쇄돼서 0이 된다라고 했어요. 정적분 값이. 자, 그럼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만 구하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가 8이라고 했어요. 그치?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가 8. 그럼 얘는 생각해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가 8이래. 그럼 여기 넓이도 얼마일까? 이 간격으로 똑같으니까 8이겠지. 여기도 얼마일까? 8이겠죠. 그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주기함수니까 여기의 넓이가 반복해서 구해질 겁니다. 많이. 그러면 8, 8, 8, 8, 3, 24. 그러면 24 곱하기 4 해줘야 되니까 정답 얼마다? 96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수업 문제네요. 풀어주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학을 못 보면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수학을 못 보면 답이 없어. 과학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과목, 과탐, 물리든 뭐든 뭐 화학이든 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국사랑 영어는 3등급 이상을 목표로 가셔야 된다고. 알겠지? 얘네 못 보면 답이 없어. 특히 얘 못 보면 답이 없다. 얘 못 보면. 그치? 그러니까 얘 잘 볼 수 있도록 남은 100일 동안 솔직히 말해서 3등급은 올릴 수 있어요. 3등급. 알겠죠? 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공부 안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신 차려서 내가 지금 5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으로는 올릴 수 있는 시기니까 철저하게 공부하시라. 철저하게. 자, 지금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자, 이런 그래프가 있네. 로그 그래프네. x는 자연수 n이네. 자연수 n이 만나는 점을 pnqn이라고 하자. 그래프도 못 그리면 안 되겠지. 아이고 못 그리고 있네요. 그래프를 아이패드는 좋은 점이 이렇게 해서 놔두면 직선이 됩니다. x, y 둘 다 1에서 만나겠고 2를 집어넣고 4를 집어넣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2를 집어넣을 때 얘는 1이 되지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고 4를 집어넣을 때 비로소 1이 되는 그래프가 y는 로그 4의 x 그래프지. 얘가 이쪽에서 밑에 있었지만 1 이하는 역전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프를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x는 n과 만나는 점이 있대. 미안해 y는 n이네. 좀 특이하네요. y는 n. 보통 이렇게 그려가지고 착각했네. y는 n과 만나는 점이 하나는 pn 하나는 qn이라고 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y는 n이면 여기는 얼마야? 2의 n승이겠지? 얘가 n이면 여기는 얼마야? 4의 n승이겠죠? 그렇죠? 쉽죠? 그럼 pn, qn의 길이는 4n에서 2n 뺀 거잖아. 그럼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세요. 얼마야? 4의 n승에서 2의 n승을 뺀 게 됐지? 2의 40승에서 2의 20승을 뺀 거와 같다. 식 풀 수 있겠죠? 식 풀면 됩니다. 이거 무슨 부등식? 로그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 그러면 넘겨주세요. 4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제 2의 20으로 묶어버릴까? 그치? 마이너스 2의 20 2의 20승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2의 n승을 t라고 치환하자. 치환하면 변역이 생긴다고 했어. 범위가 반드시 생겨야 돼. 항상 핵심입니다. 대수의 핵심. 치환을 하면 변수의 변역, 범위가 생겨야 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죠? 보통 이렇게 쓰겠지만 얘는 n이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t는 뭐 이상이다? 얘가 1이면 2의 1승이니까 2잖아. 2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걸 유의해야 돼요. 이런 거. 그치? 논술에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이 다 써먹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재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20승 2의 2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마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와 얘 차이가 1 나죠? 1. 그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어떻게 분해하면 좋겠어? 1, tt 2의 20승 2의 20승 마이너스 1 어디다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치? 그럼 t 마이너스 2의 20승 t 플러스 2의 20승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게 너무 자명하죠. 왜? 얘는 양수 아니니? 양수? 얘가 어떻게 음수가 될 수 있어요? t가 2 이상이라며. 그치? 그럼 얘는 양수잖아. 그럼 얘도 양수지. 양수 더하기 양수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 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음수여야지만 전체가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맞죠? 이런 문제, 이런 부등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이렇게 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뭐여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고. 그치?
많이 했기 때문에 t-2의 20승 이 음수여야 되겠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근데 t는 뭐야? t는 이렇게 되는데 t는 뭡니까? t는 2보다 큰 실수죠. 그럼 요 제한 변역, 그치, 요게 중요하겠네 여기서. 그치? 그럼 t는 2의 n승이니까 결국 2의 1승과 2의 20승 사이니까 n의 값은 1부터 20이 되겠다.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개수가 아니지. 주관식 문제는 합이래. 합. 1부터 20까지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일 테니까 2분의 20 곱하기 20을 210이 되겠다. 마지막에 뭐 이런 거 주관식 틀리면 안타까우니까. 그쵸?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요 정도 4점짜리는 푸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몇 문제들, 네 문제들 쭉 봤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9월 모평하고 수시 원서 쓰는 거 남았죠? 여기에 총력을 다 하시고 매일 공부해야 된다. 매일 공부. 뭘? 언수의 과탐을 매일 해야 된다. 매일. 그치? 100일 남은 시점은 3등급 정도는 적어도 가뿐히 올릴 수 있는 시기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남은 100일의 시간 또 9월 모평까지의 시간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